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서 갑자기 조정이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 단기 조정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버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전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워런 버핏이 얘기한 것처럼 일단 사면은 부동산 매매하듯이 장기적으로 들고 가겠다. 결국은 주가가 상승하고 하락을 반복하겠지만 결국은 주가 상승 기울기에 의해서 결국은 올라가더라. 이런 어떤 장기 투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똑똑한 종목 한두 종목 사서 묻어두겠다. 그렇다면 시장 조정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금쪽끝도 내 자산을 시장이 조정이 오기 전에 혹은 조정 오는 초기에 일단 팔아서 현금을 챙기고 그런 다음에 시장이 좀 바닥을 치고 반등하는 시점에 뭐 무릎 정도에서 조금 비싸게 그때 나는 매수해서 단기적인 어떤 하락갭을 충분히 수익으로 전환하겠다.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자, 과연 누가 맞느냐? 이거는 결과가 결국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만약에 갑자기 시장에 조정이 온다면 그 조정이 온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인지할 것이며 그런 다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젠포트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자기만의 전략을 만들어서 그 전략에 의해서 사고 파는 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가 시스템 매매 혹은 뭐 자동 매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퀀트 매매 이렇게 얘기도 하긴 하는데 요즘 그걸 이제 로보 어드바이즈라는 넓은 의미의 그런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젠포트는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이 어떤 전략을 만들어서 그 전략대로 자동으로 매매하는 그런 전략을 만드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코스피 시장이 금융위기 이후에 이렇게 주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알아야 될 내용은 자, 이런 각도 있죠. 상승 기울기가 꾸준히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은 코스피가 하락을 하더라도 이 하단 부근에 오면 다시 반등하면서 결국은 주식을 계속 들고 있으면 결국은 이익이 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예를 들면은 제가 여기서 금융위기 직전에 주식을 샀습니다. 그래서 금융위기를 맞았어요. 굉장히 아프게 맞았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니까 옆으로 쭉 선을 그으면 어떻게 되죠? 내가 그때 사서 고생했던 그 고점보다도 지금이 훨씬 많이 올라가 있는 거죠. 결국은 코스피라는 지수가 보니까 이제는 박스에서 벗어나서 상승 기울기가 상당히 가파르게 우리나라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묻어두고 가겠다. 이것도 가능한 그런 시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반면에 말은 그렇지만 이 고점에서 이만큼 떨어졌을 때 이게 심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거의 뭐 반토막 이상이 나게 됐는데 이거를 버티고 주식을 들고 있을 사람은 제가 볼 때 10%? 천만에 10%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여기서 이제 손해를 보죠. 예, 바닥에서 파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식에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MDD, 맥시멈 드롭다운, 최대 손실 구간이 크면 클수록 견디기 힘들어지는 거고, 그걸 우리가 이제 고통지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고통을 참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야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고통지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이미 많이 올랐어요. 꼭대기를 쳤습니다. 금융위기 때부터 지금까지 약 한 11년 동안의 주식을 상승 기울기를 놓고 봤을 때 지금은 역사적 고점을 쳤다는 겁니다. 과거의 역사의 고점이 두 번 나왔는데 두 번 다 고점이 나오면 반드시 주가가 급락하는, 하락하는, 조정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도 그런 하락이 나올 것이냐, 이런 이제 고민이 드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를 2009년이 아니라 2000년부터 그림을 그려보면 좀 다른 그림이 나와요. 좀 더 이 상한폭이 커지는 거죠. 역사적 저점과 역사적 고점의 라인에 이 갭이 좀 더 벌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 3월 달에 시장이 급락을 하고 지금 급등을 했지만 중심선을 막 통과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뭐 4,000포인트, 4,600포인트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제가 어저께 드렸는데, 하지만 이게 이렇게 쭉 올라가겠습니까? 그렇게 올라가진 않아요. 과거에 우리가
2004년도 정도에서 보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조정이 나왔죠. 이 조정을 주고 다시 올라가면서 결국은 4, 5년 만에 역사적 고점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에 이런 조정이 나온다는 거죠. 이런 조정이. 지금 여기서 보면 작은 조정 같지만 실제로 작은 조정은 아니에요. 제법 큰 조정이 여기서 나옵니다. 10%, 20% 혹은 그 이상의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분명히 지금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우리가 지금 내일 나온다 이게 아니라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 반드시 온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은 마켓 타이밍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시장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을 예측을 해서 수익을 올리는 것을 우리가 마켓 타이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혹자는 마켓 타이밍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 마켓 타이밍은 정의는 알 수 있지만 마켓 타이밍의 실체를 우리가 알기는 굉장히 힘들다. 지나가 보면 알 수 있지만 미래를 우리가 예상하기 힘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켓 타이밍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것 중에 우리 젠포트에서 자동 매매를 하는 회원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즐겨 쓰는 마켓 타이밍 중에 하나가 바로 지수를 이용한 마켓 타이밍입니다. 예를 들면은 일단 상승하는 것은 전략을 가지고 어떤 조건에 의해서 상승하는 종목을 픽업을 하면 되는데 시장이 이렇게 망가질 때는 아무리 내가 좋은 종목을 갖고 있더라도 손실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락 부분을 예측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를 이용을 하는데 어제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의 종가가 이평선에 5일이나 10일 뭐 이런 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수 이하로 내려가면 신규 매수는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종목을 팔아버리는 겁니다. 지금 바로 이 내용이 그런 거죠. 매수할 때는 반드시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가 내가 생각하는 이동평균선 위에 올라가 있을 때만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 이하에 있을 때는 매매를 안 하도록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일단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적일 때 그때 매수를 하겠다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그렇게 알고 매수를 하고 이익을 챙기고 있는데 갑자기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가 빠지더라. 빠지는데 그러면 언제 내가 다 털고 현금을 보유할 거냐 하는 거죠. 바로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가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서 10일을 예를 들었는데 10일선을 이탈하면 그때 아침에 팔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날 떨어지고 그 다음날 떨어진다 어떻게 되죠? 나는 이제는 현금을 갖고 있으니까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 갭만큼 내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운 나쁘게 내가 팔고 났더니 그 다음날 급등을 또 해버렸어요.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건 내가 시장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따라갔는데 운 좋게 더 떨어지면 내가 이익이 나는 거고 그 다음날 올라가 버리면 뭐 할 수 없죠. 다시 매수하면 되는 거죠. 샀다 팔았다를 한 번 더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마켓 타이밍을 하는 그런 전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도 지수를 항상 보시면서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 종가가 지금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확인하는 것도 좋은 투자 습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빨간 막대 그래프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입니다. 실제 수익률이고요. 노란 선이 코스피 그리고 파란 선이 코스닥 막대 그래프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 개를 항상 매달 비교를 한 건데요. 뭐 쭉 가다가 이렇게 코스피나 코스닥이 지수가 급락을 할 때가 있죠. 이렇게 급락하는 이런 경우가 문제인 거죠. 이 급락을 하게 되면은 보통 개인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은 이 지수보다도 더 많이 빠집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내가 막을 수 있는 것이 뭐냐? 앞에서 말씀드렸던 마켓 타이밍,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를 이용한 마켓 타이밍을 사용을 하면 이렇게 미리 팔고 덜 떨어질 수 있는 거고 심지어 플러스가 날 수도 있는 거죠. 자, 예를 들면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을 했던 1월, 2월을 예를 들어 보죠. 1월 달에 급락을 할 때도 오히려 수익을 크게 많이 챙겼죠. 결국은 빠질 때 현금을 보유하고 시장이 좋을 때 매매해서 오히려 시장의 하락 구간에도 이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제가 소개드렸던 마켓 타이밍을 이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하락 국면에 어떻게 되죠?
다 팔고 현금을 보유했더니 요 구간들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이익을 낼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이죠. 간단하면서도 바로 이 구간입니다. 현재 코스닥이 하락을 하는 겁니다. 요 기간이죠. 급락을 하는 요 시장입니다. 요 급락을 할 때 바로 현금을 보유하는 겁니다. 요 부분, 앞부분도 시장이 급락할 때예요. 자, 급락을 한 번, 두 번을 했는데 앞에 한 번 또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두 번째도 현금을 보유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하락 구간에 수익을 챙길 수 있는, 하락을 수익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걸 할 수가 있는 거죠.